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영채 선생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얘가 소리 잡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자 licensed marriage family therapist, 그러니까 결혼 가족 상담 치료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토픽은 부부 문제가 중점인데요. 오늘 사실 부부 문제를 좀 더 45분 안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대화 문제 그리고 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마 이런 강의를 특히 그 한인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그 성에 관한 부부 성 문제에 관한 거를 아마 들어보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부 상담자로서 그 상담을 하면서 사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제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부부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에게 정직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신뢰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 중에 하나가 정직이나 존중이나 안도감이나 신뢰, 이것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그 퀄리티를 잊어버리게 되면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문제로 사소한 문제라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다든지 아니면은 화가 났을 때 본인한테 심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그 배우자를 이제 해한다든지 뭘 집어던진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이 네 가지 퀄리티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결국 헌신, 그러니까 커밋먼트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과연 내가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면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행복감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부부 관계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그 7가지 문제들, 어느 부부라도 7가지 문제에서 항상 서로가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대화, 두 번째 문제가 부부 성생활, 세 번째가 가정의 그 재정 문제, 그 돈 문제, 네 번째가 집안일을 분배하는 거, 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부부 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갈등, 그리고 일곱 번째가 신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대화에 대해서 참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한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한인들은 다른 특히 메인스트림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대화가 참 적구나.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자랄 적에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공손하게 부모님의 말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이 사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그 대화가 결국 바깥 사회에서의 그 대화의
우리가 대화를 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실 한인 부부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만약에 대화가 있다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 부부께서. 대화를 만드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 분께서 같이 아이들을 좀 제외하고 두 분께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대화 중에 화가 나서 소리가 이렇게 높이는 거. 사실 대화라는 게 보통 기술이 없을 때 내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예를 들어서 어떤 퍼블릭 아이들이 있는 데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퍼블릭한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계신 데를 택한다든지 어쨌거나 소리를 높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서 대화를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거나 언제나 또는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대화의 문제점이에요. 여기서 상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때 상대가 얘기를 다 끝나기 전에 이쪽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랬잖아. 저것 봐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당신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결국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듣고 그리고 경청하는 거죠. 그냥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의 얘기를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술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세미나 다니시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듣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배우시고 가셨어도 실천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를 배워갖고 가셔서 그것을 오늘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부부관계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하자면 이 강의의 어떤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법이라는 건 뭐냐? 항상 상대가 얘기할 때 그래요,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라고 이렇게 상대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그 얘기를 내가 듣기엔 당신이 이렇게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라고 반문하면서 상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그것이 반사법의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하기에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런 게 하나의 그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확인법. 이 확인법은 상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표현 방식인데요. 그래요,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대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그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또 한 가지 대화법은 대화의 예는 그래요. 사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당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화났을 때 잘 안 나오죠. 근데 이런 거를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한번 화가 나시는 그 순간에 그래, 한번 요 얘기 한번 해보자.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변합니다.
굉장히 캄해져요. 상대가 이 얘기를 할 때 화가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단은 정지가 됩니다. 세 번째가 공감법인데요. 그래요. 나는 정말 당신이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도 사실 당신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답답할까 하고 이렇게 느껴졌거든.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험했거든.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대화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자랄 적에 우리 자란 환경이 사실 부모님한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고 우리 감정을 밸리데이트,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가 그 가정교육에서 자라지를 못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했어도 칭찬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야단을 맞으면서 크는 그런 문화적인 그 환경의 특성 때문에 이런 대화법을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자연적으로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갈등의 그 완화를 위한 그 대화과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여기에 들지 않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가 결국은 암만 화가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할 때 정말 소리를 지르고 너무 마음 안에 갈등을 하고 있다 해도 결국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 퀄리티가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욕이나 심한 그 인격적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 화가 났을 때 그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되 그 사람 전체를 그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되 그 사람 전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어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나 정말 당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해. 왜냐하면 내가 밤에 너무 걱정이 되거든. 당신 기다리고 들어올 때까지 그 당신이 술을 먹어도 좀 나한테 전화를 해줘서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으면 내 걱정이 덜 될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상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대한테 완전히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그 전체를 당신은 뭐 그렇지, 당신 저번에 나한테 술 안 먹는다더니 뻔하지 뭐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전체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할 때 그 왜 그랬는데 라고 추궁하는 거,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부부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과 사이에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고 자꾸 추궁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마음을 듣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건 나인데,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결국 자기 눈에서만 나를 판단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진지한 자세로 듣는 거.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뭐 정말 그죠? 팔짱도 끼게 되고 뭐 딴 데 쳐다보게 되죠, 보통. 그죠? 딴 데 쳐다보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이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관계가 성립이 될 때는 그래도 뭐 저 사람이 참 이런 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런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몇 번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반복이 되면 깊은 상처로, 서로의 깊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의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을 중간에서 방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화가 상대방이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은 아니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된다 그러죠. 막 올라가게 되면, 근데 좀 우리 화난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면 서로 마음에 상처만 입히고 그러니까 좀 우리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그거는 뭐 여자분뿐이 아니라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제가 잠깐 애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여자분들은 또 피해 나 진짜 나 못 살겠어. 응? 저 남편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 잡아갖고 내가 오늘 여기서 결실질을 할래 이러신다고요. 많은 여자분들이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 완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남자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피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이 더 큰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서 감정을 좀 조절하고 싶은 그런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부인께서 일단 쫓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감정이라는 건 항상 올라가지만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때 남편이 만약에 집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때 조용히 화를 내지 마시고 상황이 이래서 참 나는 이게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당신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서로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되풀이되지 않겠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주 나가시는 분은 그냥 나가서 다시 있다 그러면 당신 화났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 얘기합시다. 이거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화가 나서 어떤 분이 피하시면 일단은 피해주세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시간이 한쪽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진전을 할 텐데요. 부부 성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게 그 심리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다거나 할 때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 성생활로 인해서 또 관계가 굉장히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생활은 결국 부부 관계에서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그 액티비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자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자는 섹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리서치에 나왔는데요. 여자들이 왜 섹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국 리서처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237가지가 나왔답니다. 왜 여자가 그걸 하는 남자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남자와 이제 차이점이에요. 여성이 남성의 섹스에 대한 욕구가 반응이 다양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남자분들은 섹스를 통해서 그 순간 그 섹스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어요. 신체적으로. 그런데 여성은 그 섹스를 통해서 감정의 유대감을 느껴요. 그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지만 여성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이 사람과 나가 참 가깝구나라는 어떤 유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섹스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섹스에 대한 욕구가 없이도 섹스를 한다. 이거는 부부 생활에서 특히 오랫동안 산 부부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경향인데요. 남편이 원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뭐 남자분들께서도 이 부인이 원하는구나라는 걸 해서 하기 싫지만 또 그래도 해줘야지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남성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은 또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사랑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면 쉽게 빠지면서 그 여성과의 섹스를 먼저 막 꿈꿔요. 그러니까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또 틀린 점이고요. 그리고 여성은 생리가 가까운 그 배란 시기에 그 physiologically,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그냥 그 섹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요. 여성은 섹스를 하기 전 하는 동안 그리고 한 후에 파트너가 하는 특별한 성적 행동이나 대화가 성적인 만족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게 결국 foreplay라고 그러죠. 보통 영어로 아까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성분들 특히 오늘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부인을 만족하게 그런 관계, 아까 뭐라 그랬죠? 여성은 이 섹스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100%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하기 전부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이제 처음에 남자는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기 전부터 그 부인한테 아니면 파트너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잘 해주고 그 여성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은 성행위제 받는 행위나 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의미 없이도 섹스를 하면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참 그렇대 여자를 보면은 흥분이 돼갖고 보는 것만으로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다릅니다.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또 이제 그 다음이 여성은 섹스에 대한 낮은 욕구로 성생활을 기피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 여성의 35%가 그 욕구 저하, 그러니까 성생활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은 이제 발기부전이나 사정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고요. 사실 심리적인 거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남성은 사정과 동시에 올가즘을 느끼지만 여성은 성교 중에 올가즘을 몇 번씩 느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남성은 한번 사정을 하면 금방 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한 번 그 남성과 같이 섹스를 하는 동안에 몇 번씩도 올가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요거가 좀 빠졌네요. 남성이,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 신체적인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그 남성은 성 욕구를 이렇게 느끼잖아요. desire. 예? 그거를 느끼면 금방 성욕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금방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실제로 리서치에서 나온 실험을 한 건데요.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성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로맨틱한 무슨 무비를 본다든지 하면 실제로 이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욕구를 꼭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남성은 욕구를 갖게 되면 성욕이 자극이 돼서 하고 싶어져요. 그 관계를.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욕구에 대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부부 관계에서 많은 제가 듣기로는 보통 부인들이 아유 그렇잖아 이거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예에서 좀 스트레스가 여성이 있다든지 남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게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또 이 감정적으로 그 남성의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성적 특징은 남성보다 쉽게 성적으로 흥분하지만 또 쉽게 냉담해지는 거. 남녀 모두가 성관계를 파트너와 갖게 되는 매우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와 정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런가? 뭐냐면 그래서 사랑을 물론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게 가장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 여성이 예를 들어서 복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 남편이 다른 눈을 이렇게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소유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하다못해 복수심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또 갖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뭘 사고 싶었는데 또 아니면 남편이 말을 좀 안 듣고 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번 좀 기브앤 해주면 남편이 좀 그래도 말을 듣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앤 테이크에서 그런 상당히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
또 남편이 원하니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의 그 성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 성적 어떤 섹슈얼리티라 그러죠. 제가 성적을 갖고 있는 거를 표현을 좀 하고, 그죠? 좀 이렇게 더 판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여성이 그런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잡하다고 좀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자를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남편으로.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그 performance anxiety라고 해갖고요. 그 성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중간에 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기부전증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잘못된 인식이 또 남성은 자유롭게 나가서 성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남성들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잘못된 것을 느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부만의 그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부부의 관계 이러면, 성관계 이러면 꼭 밤에만 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고정관념은 밤에 뭐 보통 그런데 사실 그런 데서 좀 벗어나셔서 낮 시간 또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어디서든지 잠깐. 사실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부부와의 성생활은 꼭 성교를 인터코스라 하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올가즘을 느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우리만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의 그 성 문제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볍게,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죠. 그 foreplay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특히. 그 foreplay라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꼭 인터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 키스를 한다든지, 그죠? 뭐 애무를 해준다든지, 이런 하여튼 부부 관계에서 상대를 편안하고 즐겁게 릴렉스, 특히 섹스는 뭐가 제일 기본적이냐면 릴렉세이션입니다. 긴장을 해서는 절대 만족한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써 머리 안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절대 좋은 만족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결국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릴렉스를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중요하면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 자신이 됐을 때 어떤 성적인 그런 탐닉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상대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에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을 서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미스 USA의 제가 부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뭐가 노말이에요? 어떤 게 정상이죠? 부부 관계에서 도대체 성관계를 얼마나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정상인가요? 이런 것도 원하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부 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를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는지, 이게 이제 뭐냐면 good enough sex, playful rather than perfect.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그 두 부부만의 그런 어떤 성적인 만족감은 사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헬스에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는 체위에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두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로 자신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안에서 심리적, 유체적인 그 하나의 일치감을 맛보는 것. 그게 키입니다. 그 성생활에게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만일 서로 사랑하는 부부래도 사실 이런 케이스도 사실 상당히 있어요. 두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우리 와이프 사랑하고 우리 남편 사랑하고 뭐 다 no problem. 근데 우리 둘 다 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나 봐. Is something wrong?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배우자는 되게 원하는데 좀 더 자주, 또 한 배우자는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피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물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부 상담을요. 그 스페셜리 섹스를 중점으로 해서 물론 서로가 관계에서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하셔야 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사람 그렇게 자주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 우리 매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I have no problem 이러면 이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부정적이며 성감에 대한 의식의 눈이 떠있지. 만약에 내가 나 좀 이걸 좀 개발을 시키고 싶은데 하면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개발해서 좀 더 만족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부의 성생활에서 얻는 좋은 점들이 첫째로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가까워지죠. 그죠? 그리고 호르몬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 성호르몬 분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이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남녀가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그런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유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상대에 대한 에티켓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서로 상대에서. 여성은 특히 굉장히 이 냄새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만족한 그런 결과를 얻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같이 관계를 하는데 나무 토막처럼 아무 힐링이 없이 있는 거 정말 그건 남성분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남성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부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 셀프 에스팀 그러니까 자긍심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좋은 냄새도 좀 이렇게 뭐 좀 뿌리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섹스 테라피스트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거나